네, 이 시간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한 사안입니다. 그루밍 성폭력, 성폭력의 그 앞에 그루밍이라는 게 붙어 있는 범죄죠. 예, 사람을 길들여서 심적인 압박 상태,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말 추악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요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어떤 처지를 악용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 이런 고통을 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신도수가 무려 13만 명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 지도자로부터 불거진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유사한 또 사건은 또 없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그리고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시죠. 정혜민 목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 처벌 요구 있어온 사안 아닙니까? 저도 어제 이제 기사들을 보도를 통해서 이제 판결문을 봤는데요. 아마 이전부터 그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쉽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종교계 안에서 벌어진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것이고요.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 용기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 희망을 주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교회 또 목사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이쪽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이재록 목사가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 모양이죠. 일단은 전체 성도들이 이제 목사에 대한 신뢰가 강해서 그 목사를 신의 대리인으로 이제 보는 경우를 이제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보거든요. 네네. 이 경우는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자, 바로 그 같은 배경이 본인을 신격화하는 그런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서 성적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일종의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 이런 것일 텐데 피해자들이 이런 논리에 그렇게 쉽게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본인을 계속해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목사가 아니라 본인 신이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이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방청석에서는 신도의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같은 판결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가 어려운 그러한 연출된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집단적인 그루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모든 경우를 가지고 다 집단적인 그루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어렵지만, 네네. 보면은 목사님에 대한 이제 집단적인 신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토론하는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요. 네네.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 사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에 대한 더 신뢰와 그런 의존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깨우자 만민 사람들 이런 단체는 이 같은 이재록 목사의 그동안의 언행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 계신 분들 아니신가요? 네. 이 두 그룹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재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문제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이렇게 일반 정통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편에 서 계신 분들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마 해당 목사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이게 비단
요 사안에 한정돼 있는 사안만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인천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관련된 피해자들 보호하고 계시고 대변하고 계신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루밍 성범죄 이제 종교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희도 일단 그 가해자 쪽 반대편에서 이제 법적으로 저희를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 여성 변호단에서 변호사회에서 이 사건을 맡아주셔서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난한 일이다.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보완이 있어야 할까요? 현재 이제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루밍을 당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미성년 나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법이 13세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이상의 친구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미성년법이 조금 더 그 나이가 위로 올려 상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성범죄 자체에 대한 법적인 어떤 보호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제도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법적 제도를 위해서도 움직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13세 그 미만에는 그 어떠한 그 본인의 동의라든가 합의 이런 게 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거를 과거의 일이라는 이유로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어떠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이 13세가 아닌 그 이후 적어도 16세 아니면 16세 이상의 나이로 미성년법을 올려야 되는 것이 시급하고요.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피해받은 그 사실을 오래전에 피해받았던 그 사실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들 그 일종의 그 권익보호, 과거사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거에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이 일을 직접 수행하시면서 정 목사님 개인에 대한 그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서도 저희가 이제 공개하긴 했는데요. 이 일을 이제 저희가 공론화하고 문제를 제대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외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그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대 목사님과 또 피해자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또 여러 방면에서 또 같이 뛰고 계시는 또 기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권지현 기자님 계시는데 저희 셋이서 같이 피해자 친구들을 도우면서 같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단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텐데요. 종교단체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지금 안에서도 이 교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개선책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저도 참 같은 목사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법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선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좀 확산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비슷한 환경에 처한 분들, 여전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계 안에 그 여성들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치리작용을 통해서, 가정작용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혹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센터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수 많으시니까, 네네.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센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독교 안에서 이제 반성폭력 센터라는 곳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기독교 여성 그 상담소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검색해 보셔도 그 센터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민 목사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